여기 한 커플이 있습니다. 이 커플은 서로에게 첫눈에 반해 만나게 되었죠. 3년의 연애 끝에 이 둘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평생 서로를 사랑하기로 맹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두 사람에게 시련이 찾아옵니다. 남편이 친구에게 거금을 빌려주었는데 그 친구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빌려준 돈은 받지 못하게 되었고 이 커플의 경제력은 급격히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가던 고급 레스토랑도 더는 못 가게 되었고 많은 돈은 아니지만 함께 열심히 벌어 행복한 노후를 꿈꾸며 짓던 그 미소는 사라졌죠. 남자는 점점 더 말이 없어졌습니다. 반대로 여자는 말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두 사람은 거의 매일같이 싸우게 됩니다. 항상 사소한 것으로 싸움이 시작됩니다. 남자는 여자의 말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걸 알지만 굳이 반박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혼자만의 시간을 보냅니다. 여자는 그런 남자가 답답해 더 큰 목소리로 말합니다. 여자는 어쩌면 남자가 방으로 들어가길 원해서 싸움이 시작된 걸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는 천장을 바라봅니다. 한참을 바라보던 남자는 여자가 방에 들어옵니다. 여자는 남자를 쳐다봅니다. 여자는 자신의 몸을 바라봅니다. 자신의 몸에 털이 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모습이 점점 남자와 닮아갑니다. 위 이야기는 남녀의 불안정한 심리에 관해 제가 나름대로 만들어 본 이야기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커플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 남자는 말이 없어지고 여자는 말이 많아지는 상황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남녀의 무의식 차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정신분석학자 칼 융에 따르면 남자와 여자는 각자의 무의식에 여성성과 남성성을 갖고 있으며 이것이 부정적으로 표출되었을 때 불만족과 갈등이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해보면 남자의 무의식 속에 있는 여성성을 아니마라고 하고 반대로 여성의 무의식 속에 있는 남성성을 아니무스라고 합니다. 이 둘은 각각 개인의 성장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형성됩니다. 남자의 경우 무의식 속 아니마는 여성성답게 대개 감정으로 표출이 됩니다. 남자의 성장 과정에서 형성되는 이상적인 여성상, 시대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동화 속 공주와 같은 모습입니다. 공주는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행복하고 따뜻한 감정을 받는 존재인 것이죠. 감정으로 표출되는 아니마가 만약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오게 된다면 남자는 우울하거나 기분 좋지 않은 감정을 느낍니다. 그래서 말이 없어지고 쓸쓸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통계를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율이 높다고 하죠. 일반적으로 감정 표현을 잘 안 하는 남자들의 경우 무의식 차원에서 감정이 표출되었을 때 더욱 깊고 농도가 진하기 때문입니다. 술이나 마약에 빠지게 되는 남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도 이 아니마의 영향이라고 합니다. 무의식 속 여성성이 우울감, 극도의 불안감으로 표출되어 특정 행동에 집착하고 중독되어지는 것입니다. 좀 극단적으로 쉽게 말해보자면 무의식이 소녀와 같이 여려져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기대고 의존하고 싶은 감정이 술이나 도박에 기대고 의존하게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니마는 이런 부정적인 측면 말고도 긍정적인 측면도 많습니다. 아니마는 창의성과 상상력, 타인과의 공감으로 표출이 되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성공한 예술가나 작가, 감독과 같이 창의성과 공감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으로 이끌어줍니다. 이 아니마는 보통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형성에 영향을 받는데요. 예를 들면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이상적인 여성상을 형성하기 때문에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어머니 밑에서 자란 남자의 경우 감정 표현을 억누르려는 성향이 강해져 상처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태도로 인해 소심한 모습을 보이거나 쉽게 우울한 감정에 빠져 비관적이게 됩니다. 반대로 극성적이고 집착하는 어머니 밑에서 자란 남자의 경우 스스로 시련을 극복하는 감정의 힘이 약해져 지나친 의존성을 보이게 되는데요.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소녀와 같은 아니마가 무의식 속에 형성되었기 때문이죠. 여자의 경우 무의식 속 남성성 아니무스는 남성성답게 대개 의견으로 표출이 되는데요. 여자의 성장 과정에서 형성되는 이상적인 남성상,
시대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시련을 극복하고 물리치는 능력 있는 영웅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보통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왕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부하들에게 명령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죠. 명령이라는 이 의견은 절대적입니다. 자신의 의견은 반드시 관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남성성의 표출은 보통 논리적 설득보다는 명령을 내리는 왕처럼 의견을 제시하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여성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가끔 무논리로 꼬투리 잡아가며 말싸움하는 그런 여성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좀 쉽게 와닿으실 겁니다. 이 모습이 여성들의 무의식 속 남성성, 아니무스가 부정적으로 표출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여성 무리에서 잔인할 정도로 남을 험담해 파멸에 이르게 하는 모습들도 남성성의 부정적 표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무스 역시 부정적인 측면 말고도 긍정적인 측면도 많은데요. 강한 리더십을 발휘해 집안을 일으켜 세우려는 여성들, 어려운 환경에서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아이들을 올바르게 키워내는 어머니들이 대표적으로 아니무스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표출한 예시입니다. 이런 아니무스는 보통 아버지로부터 형성에 영향을 받는데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이상적인 남성의 모습을 형성하기 때문이죠. 강압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여성의 경우 그녀가 아버지와의 갈등에 감정적인 부담을 느끼면서 아니무스가 공격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지시적이고 자기 과시 욕구가 강해진다거나 쉽게 공격적인 의견을 표출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우유부단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여성의 경우 불안정한 부모-자식 관계를 느끼면서 아니무스가 불안정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잘 말하지 못하는 특성을 보이거나 반대로 아버지의 특성에서 부족한 모습을 채우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우유부단을 배척하고 리더십의 부재를 채우고자 차갑고 단호한 모습을 보입니다. 혹은 다른 외적인 요소에 집착하게 된다거나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따라서 여성의 경우 아버지의 부재가 다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부재를 채우고자 특정 대상에 집착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성적으로 문란해진다거나 소비욕이 과해진다거나 하는 등 말이죠. 서양에서는 문란한 여성을 보고 곧잘 데디 이슈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여성 안의 남성성이 부정적으로 표출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한 말들일까요? 사실 칼 융이 제시한 위의 개념들을 위와 같이 간단히 감정과 의견으로 정의하는 것이 그 복잡성과 깊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고들면 개념이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캐주얼하게 이 느낌을 느껴보는 것만으로 자신의 역할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점은 자신의 무의식 속에 이러한 특성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인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보다 성숙하고 풍요로운 인격 형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했죠. 그의 간단한 이 한 줄의 말은 이런 상황에서도 깊은 통찰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내면에 있는 다양한 모습들을 알아야 합니다. 무언가를 해결하거나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알아야 하니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